네, 오늘은 활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낚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활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활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 위에서부터 찾아 들어오는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찾아오는 게 낫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보통 윗지방은 10월이 활성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활성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가는 거죠. 남부지방, 아랫지방, 경상도, 전라도 이쪽 지방은 11월이 이렇게 가는 시기입니다. 보통 이 계절은 한겨울보다 낚시가 더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활성이 떨어져서 라고 말을 하면 고기들의 활동이나 먹성이 저하돼서 그렇다라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수온 변화에 따라서 고기들이 활동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생기는 변화가 더 큽니다.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잘 먹긴 해요. 먹는데 여름하고는 생존 방식이 다른 거죠. 고활성기 보통은 여름에서 초중반 가을까지를 보통 그렇게 부르죠. 여기는 유형층의 구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활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유형층을 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은 자기들 생존에 필요한 활동하기 적당한 수온대를 계속 찾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또 하나는 먹성이 좋지만 당고를 점점 시원하게 먹는 걸 잘 못해요. 힘은 좋고 고기 걸면 손맛도 최고입니다. 이때가. 그 말은 애들이 활동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입질폭도 아직은 작아지지 않아요. 내가 공략을 잘 못해서 입질폭이 작게 나오는 거랑 진짜 입질폭이 작은 거랑 달라요. 한겨울 같으면
입질폭 자체가 흡입하는 게 작아지고 고기가 입질을 하고도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계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활성기와는 뭔가 다른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적수원대를 찾아서 들어가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죠. 큰 저수지 같으면 그 수온대가 높낮이만 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연안에서 다 낚시를 하니까 거기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잡어의 변화입니다. 잡어의 활동이 한여름에 비해서 둔화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먹이는 것의 차이보다도 활동의 차이가 더 커요. 활동력이 떨어져요, 잡어가.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무거운 떡밥과 가벼운 떡밥을 넣었을 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붕어가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그렇게 잡어들의 반응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차이가 변화가 있으면 확 그래서 작은 변화가 크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투척 반경이 좁아져야 돼요. 여름에는 뭐 한 7, 80cm 안에서 집어군이 형성됐다면 겨울에는 30cm. 지금 계절에는 겨울에는 20cm. 요 안에 거의 점 찍듯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한여름과는 달라지고 정교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구사를 하는 방식에도 정확도가 요구되지만 채비도 딱 맞아야 돼요. 고활성기는 대충 맞아도 돼요. 그런데 추워질수록 채비도 딱 맞아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뭐 경량화하는 게 맞죠. 이 계절은요, 찌의 부력을 많이 줄여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아직. 왜? 애들 움직이는 거, 붕어들의 움직임 자체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찌의 부력을 많이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부력을 못 줄이는 이유가 대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때는 일교차가 연중 가장 심할 때, 이게 보통 보시면 10월에서 11월 이때거든요. 그래서 뭐 10월, 11월에 기온 떨어질 때 보면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해도 아침에는 4도, 5도, 그러다가 낮에 되면 20도, 뭐 심지어 21도. 제가 심지어 어디까지 경험해 봤나 하면 아침에 0도, 낮에 20도. 이러면 수심에 따라 수온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 확 섞어 놓으면
물이 막 돌잖아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일교차가 심하면 수온이 맞춰지면서 대류가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저수지가 크면 클수록 더 심해지겠죠. 움직임이 나중에 점점 유속이 가속이 붙어서 굉장히 심한 대류가 나오는데, 이런 대류를 극복하려면 생각보다 고부력을 사용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고부력지는 잡어 퇴치용이 아니고요. 혹은 그 포인트죠, 포인트. 딱 위치. 이거를 보존하는 데 도움되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탕에도 대류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낚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2.5m 수심에서 15척 속고를 하는데 편납량이 5.5에서 6.5cm 정도를 써요. 굉장히 높죠. 6cm 내외를 쓰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글씨가 안 되네요. 떡밥. 지금 계절은 떡밥이 맞지 않으면 안 먹는다. 안 먹는다가 아니고 못 먹는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추울 때 얼음 과자 애들은 먹지만 일반적으로 안 먹죠. 몸 안 좋을 때는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 안 먹잖아요. 컨디션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 안 먹죠. 지금 이 계절은요, 기온이 똑같아 보여도 서서히 내려간다. 일교차는 비슷하죠. 6도에서 20도, 6도에서 20도, 6도에서 20도. 그렇지만 이 6도에서 20도는 10도에서 25도일 때와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5도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수온이 매일 0.5, 매일 아니죠. 일주일에 제가 계산해 보면 요즘 같은 날씨에 주 1도씨 정도 내려가거든요. 이거보다 안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루에 0.1도씨 정도씩 야금야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지금 계속 약간씩 더 추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떡밥 먹는 겁니다. 떡밥은 저도 많이 하는 실수인데 활성 체크를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체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윗지방을 기준으로 하면 자, 제일 추워지면 노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는 게 양글루텐. 추운 지방은 지금 양글루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낚시터에 따라서 달라요. 바라케 글루텐 세트가 필요한 곳이 있고, 또 하나는 감자 글루텐.
그리고 양당고. 아랫지방 같으면 아직 양글루텐까지는 안 가요. 그렇지만 뭐 갑자기 추워진다 하면 아랫지방도 양글루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감자 글루텐. 또 아랫지방은 생노지, 주로 야생의 노지니까 글루텐 세트를 감자 집어제를 사용해서 하는 글루텐 세트, 그리고 양당고 하는데 그냥 감자만 가지고 하는 것과 후를 플러스 해주는 방식. 그거는 뭐 낚싯대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아침에 활성이 좋은 곳은 이거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활성이 제일 좋은 시간대에는 양당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낚시터에 가면 아침 활성이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아직 잘 모른다고. 그리고 알아도 매주 활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양글루텐을 넣어보죠. 그 다음 양글루텐 했는데 좀 부대끼고 휘둘린다. 그러면 글루텐 세트, 뭐 바라케로 해도 되고 감자로 해도 상관없어요. 윗바늘은 집어제, 아랫바늘은 글루텐, 이런 세트로 구사를 합니다. 보통 뭐 단차를 최소 20에서 많이 주려면 뭐 40 이렇게까지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감자 글루텐은 뭐냐 하면 이런 떡밥들이죠. 5감 200에 알파경 50, 이 정도의 비율. 5감 척 100에 알파경 뭐 한 30.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면 양글루텐이 돼버리지만 이 글루텐의 비율이 높아지면, 글루텐의 비율이 높지 않다면 감자가 베이스인데 유지력이나 심남김을 글루텐으로 하는, 확산의 폭은 넓지 않죠. 당연히 후가 들어간 이런 것들은 확산도 좋고 유지도 좋은 형태이지만, 감자 글루텐 같은 경우는 확산은 보통이거나 좋지 않죠. 대신에 유지는 좋죠. 분명히 다릅니다. 쓰임새가. 잡어가 좀 부대낀다, 잡어가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양당고 계열의 감자에 후가 들어간 거나 감자로 하는 게 좋고, 잡어가 활동을 별로 안 한다 싶으면 감자 글루텐 계열로 구사를 하는 게 맞겠죠. 잡어가 어느 정도 있어도 그 잡어층을 뚫고 내려가면서 내려갔는데 먹이는 건 어렵다. 그때는 글루텐 세트 감자로 한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큰 집어제와 작은 먹이용 글루텐을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얘를 먹이는 방식으로 그렇게도 하죠. 어쨌든 활성 체크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활성은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침에 양글루텐으로 구사를 해보다가 조금 이거보다는 낫네 감자 글루텐으로, 이거보단 낫네 양당고로, 잡어가 좀 부대끼네 양당고 후까지. 그러면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활성기에는 27cm 구경이 된 중형이라고 사이즈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제일 큰 떡밥 그릇이죠. 이걸 쓰고, 그 다음에 고활성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24cm 정도 되는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 있죠. 예, 우리 일반 쓰는 떡밥 그릇 소형. 이걸 가지고 밥그릇을 2개씩 써요. 그러면 저는 보통 물그릇, 떡밥그릇, 그 다음에 봉지, 수건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이게 고활성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그릇, 감자 담고, 감자 글루텐 혹은 양글루텐, 그 다음에 떡밥, 수건, 지금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떡밥 그릇을 2개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 크기가 줄어들고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낚시를 직접 해보면 잡어의 활성으로 체크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잡어의 활성이 좋으면 단고 형태의 구사가 가능해지고, 잡어 활성이 떨어지면 양글루텐에 가깝게 가요. 잡어 활성이 좋으면 양글루텐으로 가면 휘둘리고 난리가 나죠. 근데 양글루텐으로 넣었는데 휘둘린다, 낚시를 못할 정도다, 그러면 감자 글루텐으로. 감자 글루텐 그래봐야 뭐 글루텐이 소량 들어간 단고 낚시죠. 근데 이걸로 하면 휘둘린다, 그 다음에 풀림이 나빠서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양단고로까지 가는 거죠. 반대로 활성이 떨어진다 싶으면 반대로 가면 돼요. 이게 양단고에서 집어를 하는데도 찌의 움직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집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고기가 들어왔는데 못 익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반대로 거꾸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 안 되면 감자 글루텐을 넣어보면 반응이 좋아져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떡밥을 크게 넣었을 때 반응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넣었을 때 반응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둘 다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해서 거꾸로 찾아 들어가면 돼요. 감자를 넣었는데도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양글루텐으로 해보면 이게 활성이 떨어지면 이게 맞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재밌는 낚시가 되죠.
띄워서 바닥에 붙여서 다 똑같아요. 정리를 할게요. 지금의 계절은 활성에 맞게 구사하면 여름이나 초가을처럼 되고, 못 맞추면 한겨울이 됩니다. 얼굴도 보기 힘들 수 있어요. 오히려 한겨울이 더 잘 됩니다. 고기들도 적응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의 변화에 총체적으로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낚시를 구사할 거야가 아니라 맞춰준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맞춰줄까? 그건 고기 마음이에요. 지금은 양글루텐도 양단고도 감자글루텐도 뭐 다른 것도 가능하겠죠. 우동 세트도 뭐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하루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낚시를 하시면 훨씬 더 재밌게 낚시를 하고 조가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낚시터에서 낭패를 보지 말고 좋은 조가를 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구사는 기본기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떡밥 배합도 투척도 이런 그거 똑바로 안 하면서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 사안들을 기억하면서 구사는 기본에 충실하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금 계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를 잘 하시고 재밌게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